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푸탑의 김인선 전문가입니다. 자, 아침부터 시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을 좀 시작할게요.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파동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제 매물대 지지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 분석을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이 회사의 어떤 내재 가치가 괜찮으냐, 좋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만약에 판단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언제 팔 것이냐. 자, 내가 지금 이 회사가 좋은데, 지금 너무 고점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고점에 들어가면 물릴 것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낮은 자리에 되게 안 좋은 주가를, 너무 낮은 자리만 찾다 보면 또 안 좋은 주가를 또 저희가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맥점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맥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물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파동론의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파동론을 이제 했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거를 소위 말해 이 맥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이걸 키스마크, 그러니까 부닥치는 자리, 그러니까 심리가 부닥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이제 심리가 부닥치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을 들어갔을 때 수익도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매물대, 키스마크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아무래도 교육이다 보니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많이 안 보고 제가 이제 모니터를 좀 이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 차트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동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메모장을 뭐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차트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방송 중에 좀 이런 식으로 미디어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편해서 어떤 이제 그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안 하고 차트를 실전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게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가 뭐 이런 식으로 빠졌겠죠. 쭉 올라오다가 이 직전에 이제 고점, 이렇게 어떤 뾰족한 부분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위쪽은 이쪽이 되겠고 아래쪽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냥 어떤 이런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 어떤 이제 추세가
한 파동이 진행이 돼서 다시 눌림이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이 와서 어떤 이런 꺾인 부분들, 뾰족한 부분들, 대체로 이런 이제 산, 꽃갈콘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 이런 뾰족한 부분들. 반대는 약간 이제 이런 다이버전스, 이렇게 밑으로 이제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V자 형태가 되겠죠. 이런 어떤 뾰족한 부분들이 대체로 저희가 이제 매물대 지지라든가 키스마크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갔던 어떤 종목들이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슈팅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전 고점에 이제 어떤 불안 심리라든가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에 이제 어떤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뜨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는 차트들은 대부분 어떤 호재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매출이 증가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으로도 기본 어떤 재무제표가 좋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이슈들 혹은 뭐 호재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이제 뭐 1상, 2상, 3상이 통과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이제 지지 저항을 돌파한 이 자리, 이 뾰족한 자리가 돌파가 됐을 때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유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런 자리들이 소위 말해서 맥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자리들을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이런 자리들을 공략을 하게 되고 특히 저런 자리들이 요즘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맞닿는 부분들 돌파가 됐는데 여기 이제 저항을 만들어 놓고 재차 뭐 물론 이제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추세가 상방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다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부닥쳤을 때 올라가면서 다시 재차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어떤 이런 형태를 저희가 이제 이상적인 상승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추세라는 거는 수평적인 개념에서 본다면은 제가 지금 오늘 교육해 드리는 이제 매물대 지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제 사전적인 이렇게 사선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하죠. 파동이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고 치자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희가 저치갱신, 저점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유턴을 해가지고 직전 고점인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W자를 그리면서 추세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추세의 연속적인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가 여기에 와 있을 때는 사실 이게 매수 자리인지 매도 자리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더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래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이 종목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런 W자를 형성을 했을 때 저희가 주가가 이상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에서 산다는 의미가 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타점 여기를 바닥은 잡을 수가 없으니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에 이런 뾰족한 부분을 만들고 이 W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W를 만드는 이 다이버전스를 삐딱한 다이버전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이 타점이 매수의 포인트다라고 제가 저번 주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좀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재차 눌렸을 때 사실 이 부분만 떼서 본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떼서 본다고 한다면 역헤드 앤 숄더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만약 거꾸로 돼 있다 그러면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고 역헤드 앤 숄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W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W자가 나왔을 때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어디를 보죠? 여기를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이렇게 두 개가 W가 나왔을 때 저희는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긋게 되죠. 이 저점과 저점을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갔던 파동이 이 선에 닿는 여기서 닿든 올라가서 여기서 닿든 올라가서 여기서 닿든
어쨌거나 이 포인트가 내려와서 여기를 닿든 여기를 닿든 여기를 닿든 닿았을 때 우리는 여기가 소위 말해서 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 2, 3 대부분 여기가 가장 이상적인 공략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세선. 이거는 이제 어떤 사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추세를 얘기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평적인 부분, 어떤 이제 수평적인 부분인데 이게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과도 굉장히 좀 많이 어, 겹쳐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정 비율이 뭐 38, 30, 뭐 26.2%다, 20, 뭐 20%, 26%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잠시만요. 자, 상승을 하고 조정이 만약 26%밖에 내려오질 않았다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강한 어떤 상승을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거고 상승을 하고 나서 38.6%의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상승하고 나서 60일 50%까지 조정이 왔을 때는 여기 상승했던 제 꼭지점과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꺾어지는 50%의 조정 지지를 받아줬다면 최소한 여기와 이 지지 자리 50% 조정 자리의 절반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 이후에 61.8%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중간 지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 올라가다 꺾여서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꺾이는 경우가 많다. 이게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동의 세기죠. 매수와 매도가 싸우는 그런 이제 싸움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누르는 각도가 매도의 세력이 이렇게 26%만 주고 올라가는 각도와 36.8%의 조정 비율을 주고 가는 어떤 이 힘의 강도와 매수의 강도와 50%의 조정만 주고 올라왔을 때의 이 강도 그리고 올라가서 61.8%의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강도의 이 힘은 매수의 힘 자체가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이 26%가 올지 38.6%가 올지 뭐 50%가 올지 61.8%가 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유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조정 비율에 따라서 매수의 강도가 강하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피보나치 조정 비율과 이 수평적인 매물대의 지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교육들은 1강부터 시작해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는 눈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차트를 딱 보면 하나의 그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뭐 추세선이다, 채널이다,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이다, 히스마크다, 매물대다, 뭐 파동을 봤을 때 계단식 상승이다, 뭐 깃발형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차트를 딱 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짚어드리고 이걸 교육을 받다 보면 이게 결국엔 하나였구나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을 자 이평선 기술적 보조 지표를 다 빼고 그냥 차트만을 이렇게 놓고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오늘이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금 수요일이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금요일 날 아침 6시에 아마 나갈 거니까 이틀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2시 50분, 수요일 2시 50분에 녹화를 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거고 실제 방송은 금요일 아침 6시에 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는 차트를 봤을 때 이 차트의 지금 총 기간이 2007년 8월부터 지금 2021년까지니까 굉장히 십몇 년의 차트를 그냥 쭉 펴놓은 겁니다. 그래서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거의 지금 몇 년인가요? 13년, 14년, 거의 14년 정도 되나요? 14년 정도의 이 차트의 모양인데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줄여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과거의 흐름을 보고 나서 미래의 어떤 그런 저항이나 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쉽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수평적인 지지 저항을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거를 오늘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가 저것도 모르고 매매를 했었구나 라는 것을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한번 잡아보죠. 자, 이쯤이 되겠죠?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여기는 약간 조금, 물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는 선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 자체로는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오버슈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저는 일단은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어, 적정 주가 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은데 적정 주가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자, 고점을 일단 잡고요. 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3년 동안의 차트의 흐름인데, 자, 시청자분들은 이 차트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이치모터스라는 이 종목은 일단은 고점, 그 다음에 저점, 물론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2150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런 자리. 자, 이렇게 선을 딱 그어보면 어떤 이제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고점 부분, 여기, 여기, 여기. 물론 이제 여기도 의미가 있는 선이라고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일단 뺄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2150원인데 2500원에 온다고 한다면 저항을 맞고 굉장히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 차트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뾰족한 부분들 있죠. 이 뾰족한 부분.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저점. 그 다음에 바닥 따지기 했고요. 여기 저점. 자, 그리고 중간에 고점과 저점에서 가장 많이 추세가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았던 자리에다가 또 가운데다 저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저항을 받았을 거고요.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여기도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이쪽은 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이제 조그마긴 한데, 여기를 좀 차트를 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고 이렇게 밀리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돌파를 했는데, 일단 한번 크게 밀렸죠. 자,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잠깐 좀 쉬는 타임이네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네, 잠깐 쉬었다 왔는데 다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교육해드렸던 여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초보자들이 보셔도 이거는 지금 이쪽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좀 뺍시다. 이게 수평적인 지지 저항이에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차트는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네모칸을 치고 동그라미를 친 이 자리들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고 저항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이게 여기를 꼭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만약 내려온다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항 맞고 밀리고 저항 맞고 밀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 저항 맞고 밀렸고요. 물론 돌파가 돼서 여기를 찍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근데 또 내려왔을 때 여기를 또 저항 맞고 밀렸고요. 저항 맞고 밀렸고요. 저항, 저항 이런 식으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그러면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지만 이 자리가 정말 수급의 맥점 자리가 될 것 같다. 근데 안 올 것 같아도요. 이런 종목들이 저희가 코스피에 지금 어제 날짜로 저희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929개가 상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코스닥에는 저희가 1,500개 정도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1,502개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닥에는 1,500개가 있고 코스피에는 929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얘는 올라가 있지만 이미 저렇게 가 있는 건 그럼 여기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죠. 이런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왔을 때 최소한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기에 올라갈 거야, 뭐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들어갈 거야. 사실은 지금 이런 차트를 보면 맥점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760원, 그 다음에 고점은 2500원이 돌파하기가 힘들고, 최고로 저희가 맥점, 이건 내려왔을 때 무조건 잡아볼 만해. 물론 차트상입니다. 차트상으로
이거는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정말 들어가야 돼. 이런 종목들의 지금 아래쪽이 650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뭐 간다 안 간다 내려온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종목을 가격을 봤을 때 지금 2150원인데 차트를 딱 펴서 차트를 줄여보고 딱 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500원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이니까 이건 2500원 부근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 바꿔서 얘기하면 밀린다 그러면은 2155원짜리가 1700원은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여기가 무너지면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65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2500원에서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빠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가 이게 지금 빠지는 게 며칠 걸렸냐면 고점 찍고 나서 여기까지 빠지는 데가 74일 만에 그냥 2,500원짜리가 650원까지 가는데 3분의 1토막 그러니까 3분의 1토막이 더 되죠 지금 거의 5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이 나는데 73일이 걸렸으니까 한 달에 20일 기준이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공휴일까지 다 빼고 나서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3달 만에 그냥 5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5분의 1. 2,500원짜리가 650원까지 빠지는데 딱 3달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바닥을 찍고 다시 원상 회복되는 데까지 정확하게 며칠 걸렸냐면 27일 딱 3주 걸렸어요. 3주. 한 달하고도 한 주. 빠지는데 여기 2,500원에서 650원까지 빠지는데 3달이 걸렸고요. 여기서 이 맥점을 찍고 다시 반등해갖고 2,500원까지 3배, 그러니까 5배, 몇 배인 거지? 거의 뭐 2배, 3배, 4배, 5배. 5배가 올라가는 게 딱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확하게 5주가 걸렸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찍고 나서 또 바닥을 찍고 내려갔는데 이게 또 며칠 걸렸냐? 이게 여기까지는 좀 오래 걸렸네. 100일. 5개월 동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바닥을 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700원대의 저항을 찍고 하다가 지금 또 650원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찍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지금 대충 73일이니까 조만간에 여기를 찍을 것 같아요. 2,500원을. 근데 73일이니까 3달. 3달 만에 5배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한두 달 사이에 저기를 갖다 찍고 반등하고 찍고 5배가 내려왔다가 5배를 상승, 5배를 내려왔다가 5배를 상승.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주가가 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650원짜리 가장 공략하기 좋은 자리. 그 다음에 1700원대가 좋은 자리. 나는 이 종목이 1700원대가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이 타점에서 꼭 기다렸다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요. 주식에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종목에서 꼭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이거를 3번에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사고 나서 전략 자체가 있는 것과 전략이 없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750원인 이 자리에서 제가 동그라미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이 자리에서 1차로 매수를 하고 여기가 좀 2차 자리가 여기거든요. 바닥이 지금 여기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 2, 3, 4 4번이나 수 없는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자리가 지금 1,000원이에요. 1,080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 1차에서는요. 여기 1,750원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이 종목에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전략. 전략이 이시 매매를 하시는 분과 전략이 없이 매매를 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1차로 여기 이런 자리에서는 퉁 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은 최소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20% 정도만 담그시는 거예요. 내 전체 비중이 아니라 이 종목에다가 담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에다가 내가 만약 1억이 있는데 10종목만 할 게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100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종목을 하려면 1억이 있다면 1000만 원씩을 나눠 놓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100만 원씩을 갖다가 주식을 하고 있다. 왜? 종목은 많으니까. 그럼 1억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종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100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한다. 그랬다고 소액 투자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주식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걸 10단계로 쪼개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한 종목당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래서 10종목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100종목을 사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 그죠? 1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쪼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소액이니까 작으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소액이신 1000만 원 이하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자리는 패스해버리고 1차 지지 자리는 패스해버리고 이런 자리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자리.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내가 좀 자금 여유가 좀 되신다. 한 1억이나 5천만 원 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를 3등분을 하셔갖고 매수를 들어가는데 비중이 어떻게 되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종목을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대충 한 200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 쳐요. 200만 원. 200만 원을 매수를 하고 1차 자리에서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1차 200만 원을 매수하고 올라가면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1000만 원을 만약 이 종목에다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자, 그 다음에 만약 빠졌을 경우에 전략이 없는 분들은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애시당초에 이 종목은 1차, 2차, 3차까지 내려오면 금액을 정해놓고 자리까지 금액까지 정해놓고 내가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얼마입니까? 한 300만 원 정도를 들어간다. 추가 물타기를 하는 거죠. 아예 박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 정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마지막 여기다가 남아있는 500만 원을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1차의 비중이 제일 작고요. 2차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크고요. 마지막에 500을 저희가 넣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맥점들에서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손절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정하는 자리. 대신에 이런 기술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지금 여기가 하나, 둘, 세 자리를 드렸는데 나머지 그럼 이 빈 공간들은 여기는 그냥 매물대가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중간 자리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타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다. 물타기나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죠.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좀 볼게요. 자, 서희건설도 보면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만약에 서희건설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지와 저항을 그려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입니다. 물론 오버슈팅이 나왔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뭐 정말로 폭락하지 않는 이상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건 패스하고 자, 이것만 따져봤을 때 우리가 수평적인 지지를 따져봤을 때 이제 이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이 내려오면 1차와 2차와 3차를 더할 때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1차는 당연히 여기 추세가 돌파됐던 이 자리들 저항 맞고 밀렸던 이 자리 또 여기도 맞고 이렇게 밀렸죠. 보면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이렇게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매물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다 걸렸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리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자리라고 하냐? 히스마크, 매물대 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추면 이렇게 따라가거나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놔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들은 거의 대부분 자리를 줘요. 무슨 자리? 이렇게 퉁 튀어요. 퉁 하고 위쪽으로 그게 얼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회원님들이 단타를 치신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목표가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렇게 깔끔하게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요거는 그냥 뺄게요. 뭐 특별한 경우였으니까 이거는 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여기가 내가 저항자리 키스마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들 자 그럼 이 종목이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갔죠. 이렇게. 자, 여기서 꺾어질지 여기서 꺾어질지 더 올라가서 쭉 더 올라서 더 그리고 나서 꺾어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얘의 지금 현재 맥점은 1750원이라는 거죠. 여기에 왔을 때 내가 1차 금액을 만약 100만 원이라고 쳐보자고요.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 대한 비율인 거지 총 내 비중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그럼 분산 투자 10개를 쪼갰을 때 한 종목을 내가 이 종목에서 수익을 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다가 분산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 비중에 내가 10개를 쪼갰으면 이 한 종목에다가 100만 원을 투자한다면 100만 원을 쪼개야 되는 거고 내가 1억을 가지고 1000만 원수 10종목을 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이 종목에 1000만 원을 가지고 3등분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 나의 총 비중의 10%를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할 거라면 이 10%에서 3등분을 나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넣는다고 쳤을 때 나머지 9천만 원은 다른 데로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0만 원을 집어 넣는 거죠. 200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입금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800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리고 2차는 어디서 매수하냐면 여기 지지와 저항이 존재했던 이 자리. 이 자리가 2차로 굉장히 크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이 자리. 여기까지 내려올 리는 없겠으나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가라는 얘기죠. 아예 3차는 혹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 만약에 그러면 300만 원. 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내려왔을 때 얼마? 여기다가 마지막 3차 매수 500만 원을 입금하시는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분산 투자가 됐을 경우에 여기서 내려와서 바로 튈 수도 있는 맥점이긴 합니다만 지수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2차 매수를 기다리셔야 되고 여기서 3차 마지막 그러면 거의 손실 날 일이 없어요. 평균 단가가 확 다운되기 때문에 이 매매 기법이 어찌 보면 에이 저런 게 어딨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자분들 계속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손실이 안 나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이러한 어떤 키스마크라는 저항과 지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 이 종목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내려오시면 안 내려오면 많은 거죠. 근데 주가는 언제든지 상승과 조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1차, 2차, 3차 중요한 건 뭐다? 맥점.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팩트가 이건 거죠. 맥점을 알고 공략을 하는데 중간에 비어있는 아무 데서나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동아기업이라는 차트인데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갔고요. 행보를 하다가 상승과 조정, 그 다음 상승, 그 다음 쭉 조정이 왔고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왔는데 여기에는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를 수평적인 아까 매물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뾰족한 부분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거 데이터를 그래서 차트를 줄여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지금 보시면 과거에 여기에 저항을 받고 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갔던 이 자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 여기 돌파됐던 부분이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여기도 가다가 이렇게 저항받고 이렇게 뚫리고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지지받은 거예요.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항을 한번 맞았고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고 올라가고, 내려와서 또 지지가 돼서 올라가고. 크게 해서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게 해서 보면 굉장히 지지 저항이 강하다라는 걸 지금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줄여보면, 자,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이 차트의 시작점이 200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의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들이 굉장히 나중에 분명히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선을 쭉 따라가 보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추격 매수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물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평적인 지지를 아시는, 키스마크 자리를 아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올라갔으니까 이거 한번 여기서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이런 키스마크 지지들을 아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돌파가 됐을 때 사야 되는데 돌파를 못 탔다고 한다면 눌림목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가져가지 못했다면 포기하고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내려왔을 때 샀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는 뭐 이렇게 지나간 차트이긴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추격을 하지 말고 어떤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맥점이라는 곳에서 기다리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차트가 있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죠. 대신 공략을 할 때 얘가 무너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얼마를 투자를 할 건데, 투자를 할 때는 초보자분들은 3등분을 해라. 3등분을 해서 제일 첫 번째 1차는 20% 정도, 그 다음에 2차는 30% 정도, 그 다음 마지막을 50% 정도. 그럼 평균단가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내가 이거를 500만 원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걸 3등분을 하세요. 수익도 작지만 결국에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매물대, 키스마크 매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매매하는 이 3등분 매매 기법이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주식은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라는 건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의 방법론적인 건데 이거를 왜 못 지키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500만 원을 넣어서 10% 20% 먹으면, 이 돈이 내가 500만 원을 1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10%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걸 3등분하면 20%만 들어가 있으니까 1000만 원 들어가 10% 먹으면 내가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를, 이거를 갖다가 내가 200만 원을 들어가서 10% 먹어봐야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좀 아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일을 대비해서 이 종목을 내가 원래 얼마를 들어가겠다고 했으면 이걸 3등분을 해서 최악의 어떤 빠졌을 경우에 맥점이 어디고 빠지면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도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키스마크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좀 생각 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지지를 가서 막 먹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보시면 의미 있는 자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수평적인 키스마크, 이 뾰족한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들이에요. 돌파가 되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이 지지대가 훗날,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얼마나 지난 후에 영향을 미치는지 봅시다. 자, 이렇게 훗날 여기서 지지를 받았거든요. 자,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와 여기가 맞닿고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게 295, 300일이라고 칩시다. 1년이 저희가 한 달에 20일이니까 20일, 그러면 10달이면 200일이죠? 그러면 1년은 240. 그러니까 거의 지금 1년 4개월. 이 고점을 만들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주가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 수치, 기본 수치, 일목균형표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 용어들이긴 한데, 일목균형표에서 과거에 어떤 이제 흘러갔던 주가의 흐름이 지금 현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대등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 각도론에서 이제 어떤 이제 완만하게 떨어진 각도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급락을 한 주가는 급등이 오고, 급등을 한 주가는 급락이 오고, 완만하게 올라간 주가는 어떤 완만하게 내려오고, 둔각으로 올라간 종목은 둔각으로 주가가 빠진다. 그 다음에 원형천장을 이루면서 올라간 어떤 주가는 원형천장으로 빠지고,
바닥으로 그렸던 주가는 또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게 약간 대등수치하고도 되게 닮아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제 키스마크 과거 데이터를 줄여서 보면 이런 자리들이 매물대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런 키스마크 지지들, 그 다음에 이 자리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만약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한번 그려보죠. 자, 제가 만약 이 종목을 내가 대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일단 종목을 어떻게 줄여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의미가 있는 선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선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 종목은 일단은 의미 있는 선이 위쪽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 데이터는, 자, 지금 보시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과거에 여기에 영향을 줬죠. 이렇게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또 여기에 영향을 줬죠. 이렇게.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줬고, 얘는 얘한테 영향을 줬어요. 지지를 작용을 해줬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데이터 한번 본다고 한다면, 그럼 언제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참으세요. 자, 이 종목을 대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차는 패스. 여기도 의미가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는 사실 금액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지금 동아기업인데, 이런 종목들은 1차는 일단 패스를 하세요. 자, 여기는 1차 자리는 패스를 하세요. 자, 1차 빼버리고, 이 자리는 원래는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지지가 되긴 하거든요. 자, 여기는 패스하고, 자, 여기를 1차 매수 공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2차 매수 공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3차 매수 공략으로 보고, 저희가 이제 매수를 들어가시면 손실 날 일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율을 얘기하겠습니다. 금액을 얘기하는 게 1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1차, 여기가 2차, 그 다음에 여기가 3차라고 봤을 때, 자, 1차는 몇 프로? 20%만 들어가시면 돼요. 20%. 100만원이면 20만원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20%. 2차 공략 지점에서는 30%. 3차 공략 지점에서는 50%. 이렇게 공략을 하시면요, 평균 단가가 확 내려오고, 그러면은 1차 맞고 올라갔을 때는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1차 내려왔는데 2차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물타기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수익 구간, 여기는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맞고 튀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와서 여기서 맞고 튀어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자리들은 지지, 지지, 지지.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맞고 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대신 이런 중간 지점들, 이런 자리들은 물론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들은 매물대가 비어있고 심리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들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이 있다면 뭐 물론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수평적인 키스마크의 지지대를 본다, 파동론 쪽으로 보더라도 이런 자리들만 공략하는 게 맞고, 비중은 20%, 30%, 50%. 이 비중의 방법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시청자분들 많이 그 자동매매 프로그램, 굉장히 뭐 유명한 것들,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뭐 1억을 넣어놓고 매매를 한다, 1000만 원을 내놓고 뭐 매매를 한다, 자동매매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런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괜찮은 것들이 한 달에 몇 프로의 수익을 주냐면 2%에서 3%의 수익을 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꽤 큰 거죠. 1억을 넣으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1억을 넣으면 딱 3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되나요? 1억에 10%면 1000만 원이니까. 그죠? 3%면은 300만 원 정도 되죠? 300만 원 정도가 돼요. 1억 넣어놓고 300만 원씩. 2억 넣으면 600만 원씩. 한 3% 정도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어떤 공략 지점의 맥점들에다가 1차를 가장 적게 들어가고, 2차를 그 다음으로 비중을 크게 하고, 3차를, 근데 자동매매 프로그램 몇 차까지냐? 5차까지 매수거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들어. 그래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물론 손절도 있지만 거의 안 나요, 손절이. 왜?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10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3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 그 다음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5차까지 내려왔을 때 손실이 없이 수익 보고 딱 끊어버려요. 그게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그게 분산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매물대를 알고자 하는 이 수평적인 키스마크 매물대를 알자라는 건 뭐냐면 3단계로 분리를 해서 물론 이제 이런 1차적인 6만 5천 원짜리가 물론 지지가 될 수 있겠으나 금액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겠죠. 4번에 나눠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오늘 주린이고 잘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런 1차 자리들은 너무 좀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자리들은 1차 지지를 깰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추세선으로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추세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퉁퉁퉁 뛰다가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를 무시를 하고 지금 이제 2차적인 이런 자리들만 1차, 2차, 3차로 공략을 하되 이런 자리들만 공략을 한다면 그리고 조금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막 아무 데서나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자리를 정해놓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200만 원, 여기서 3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그렇게 정해놓고 만약에 1차에서 튀면 거기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종목을 찾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고 키스마크 자리를 찾고 분산 투자 3번에 나눠서 맥점을 땅땅땅 정해놓고 그 자리에 왔을 때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수익 분기점에 들어갔을 때 청산하는 방법을 치는 게 주린이 분들께서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키스마크 자리를 우리는 알고선 매매를 해야 된다. 하동론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상승 그 다음에 뭐 우린 조정에는 두 가지의 조정이 있죠. 가격의 조정이 있고요. 상승, 시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가격 조정은 올라가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각도가 좀 약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간 조정의 파동은 상승 이후에 옆으로 크게 눌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다가 다시 슈팅 나오는 이게 굉장히 큰 슈팅이 나오죠. 대체로 1파 상승에 이런 시간 조정 파동 같은 경우에는 1파 상승에 뭐 1.618배에서 뭐 2.618배까지 260%까지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는 많이 흔히들 하는데 어쨌든 계단식 상승 올라가서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슈팅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종목이 가는 종목들은 이런 키스마크 지지를 안 주고 가는 경우도 많겠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지금 동아기업 같이 이런 식으로 가격의 조정을 이건 가격 조정이거든요. 이런 가격의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대체로 주식들은 이런 키스마크 자리들 여기 이런 자리들을 분명히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이런 고점 부분에 이 고점들이 키스마크라는 지지들 돌파되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 눌렸을 때 이런 어떤 여기 직전 고점에 여기 고점에 여기 이런 부분들의 맥점을 내려왔을 때 키스마크 소위 말해서 심리가 부닥치는 저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라. 그 공략도 3개에 나눠서 1, 2, 3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를 비중을 나눠서 하신다 그러면 항상 성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